자, 아무튼 오늘은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큰 지도, 차트를 큰 지도로 봤을 때 어떠한 길, 그리고 진입을 위해서라도 이 세력의 패턴이라든지 세력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세력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세력은 결론적으로 세력은 이 매물 유동성, 즉 물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세력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매물 유동성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력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이란 무엇일까? 세력은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일개 이제 개미 투자자나 개인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많은 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보유하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종목이든 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력을 큰손, 고래, 세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스마트 머니 컨셉트, SMC라고 해서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세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세력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사실상 각 종목들의 유의미한 정도가 달라지기에 어느 규모,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 좀 오류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냥 상대적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종목들마다 각 차트에서 우리가 평소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나오거나 평소보다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세력은 우리 같은 개미들, 개인 트레이더들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인들만의 세계 유동성 확보를 원해서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모든 세력의 움직임 기반에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세요.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지 않는 게 세력이다,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불만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 같이 먹고 살면 좋은데 왜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을 원하지 않고 같이 가길 꺼려할까? 그건 바로 이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어떠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1,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개미들이 끼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세력들은 손해죠. 왜? 돈을 더 써야 되니까. 원하는 만큼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개미들이 달라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시간 정말 중요하죠. 세력들한테도 시간은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개미들하고 같이 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세력은 이제 이 핸들링이 개미들이 많이 끼게 되면 아무리 세력이라 하더라도 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력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동일한 힘은 가지고 있지만, 개미가 많이 꼬여 있을 때는 가격 상승과 하락 과정 속에서 해당 물량을 개미들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더 큰 상승과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은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붙게 되겠죠. 물론 가끔 어떤 악재나 호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매수 들어간다든지 모든 사람이 매도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런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붙게 되면 세력들이 원하는 차트 형성이라든지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든 돈적으로든 본인들이 원하는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개미들이 달라붙게 되면 당연히 어떤 개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상승과 하락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시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당연히 개미들을 눈의 가시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총 정리를 좀 하자면, 세력의 유동성 확보 요약 및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로 세력은 뭐다? 우리 같은 일개 개인 트레이더 개미들과 함께 가길 원치 않는다.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개미 털기 청산 유도 물량을 세력이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세력의 물량 확보 자체가, 즉 유동성 확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은 이 추세 상승과 추세 하락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세력만의 유동성 구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세력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핸들링을 위해서 세력이 확보하는 물량은 이 세력만의, 자기들만의 유동성 구간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동성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수 진입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거래량의 상대적 강도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 강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거래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 가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고 하느냐? 당연히 차트를 보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세력의 마음을 알고 유동성 확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매매에 활용을 시켰을 때 이 개미지만, 나는 개미지만 세력이 원하지 않는 존재지만 세력이 가는 대로 그 유동성 확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좋은 포지션에 좋은 수익 진입, 좋은 수익을 항상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트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차트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데, 자, 뭐냐면 세력의 생각 이해하기.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 속에서 여기서 어때요? 저항이 나왔던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일단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매도가 나왔죠. 매도 후에 얘가 반등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횡보하죠. 자, 1시간봉인데, 비트코인 1시간봉인데 약 하루 정도를 횡보를 해요. 흔히 주말에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오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하락 후에 가격 횡보, 즉 이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더니만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네. 그럼 이 힘을 모았을 때는 다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 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개미들이 매수로 따라 붙을까요? 안 따라 붙을까요? 따라 붙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따라 매수하는 개미들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얘네들을 다 안고 내가 오르막길을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리어카의 짐들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계속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세력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 색깔 라인을 보시면, 검정 색깔 이 그림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정을 주죠. 조정을 준 다음에 여기 라인 있죠? 이 지금 횡보했던 이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여기 라인 상승해서 당연히 개미들은 뭐 스탑로스라든지 이런 걸 걸어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다들 빨리 수익 실현하거나 또는 여기서 본청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세력들이 응집했던 라인 위에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상대적으로 털고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개미들을 털어버려요. 개미들을 털자마자 어떻습니까?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또 개미들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또 개미들을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라인은 또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죠. 이 저항, 이 매물대에 저항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미들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겠습니까?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때 완전히 급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았던 라인, 상방 저항 돌파 실패. 그때 개미를 숏 청산으로 유도 후 하락 유동성 확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미들이 여기서 물량을 2번이나 털어내고 얘네들이 세력이 올렸는데 여기서 저항을 이제 좀 받는다 싶죠. 받을 때 개미들은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락 부분에 있어서 일정 구간 짧은 구간에서 뭐다? 매수를 잡으려고 달려들겠죠. 그때 순간적으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청산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손절을 시키게 되겠죠.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고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대로 물량을 매집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력이 큰 저항 이후에 매집을 했던 이 라인, 이 박스권 라인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개미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가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꼬리를 단 구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 구간 자체가 여기서 힘을 모아서 매집을 했었는데 여기 박스권 상단 이런 데서 우리는 뭡니까? 매수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손절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시켜요. 그리고 또 올리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손절을 시켜요. 왜냐? 보통은요, 우리가 자리를 볼 때 이런 라인에다가 손절을 걸어둡니다. 꼭 개미들 손절시키고 나서 한 번 더 개미를 털어내고 반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처음으로 얘가 빠졌을 때 가격 하락 시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개미들을 털고 나서 초기에 매집한 매물대에서 개미들을 다 털고 반등을 준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개미 틀고 반등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매매 자리는, 매수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저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추세 전환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쌍바닥이죠. 그쵸? 그리고 위에서 이루어지면 쌍고점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3바닥도 있고 헤드앤숄더도 있고 다양한 추세 전환되는 패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쌍바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이 이런 라인들 우리가 긋고서 매매하는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꼬리단 휩소 안 주고 여기서 비비다가 올렸을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매수 잡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 지금 세력이 하락 이후에 매집하고 개미 털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매수 받는 개미 털고 여러 번 털리다 보니까 개미들이 더 이상 겁이 나가지고 진입을 못해요. 더군다나 여기서 2번이나 털려버리면 아주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긋는 이런 추세선이나 이런 지지 저항 라인들 너무 그 자리, 그 타점에만 집중해서 매매하면 실패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근처 구간, 그 흐름을 봐야 된다. 언제든지 이런 휩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력은. 그래서 제가 이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근처 갔을 때 차트인데 아주 좋은 예시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유동성이나 파동을 먹으려면은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될까요? 바로 확인 매매를 해야 돼요. 보통은요, 여기서 이렇게 물량 매집하고 이제 상승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짧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 이건 1시간 봉이에요. 짧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가 이 잔파동에 흔들리거나 이러다 보면 짧은 구간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데서 괜히 따라 붙었다가 손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어. 그럼 매물대 상단과 하단에 라인을 긋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어디서든지 간에 반등이든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얘가 조정을 줘. 조정을 줬을 때,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갔을 때 조정 줬을 때는 이런 라인들 참고하면 되겠지만,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얘가 조정 줬을 때 이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여기서 한번 지켜줬지만 여기서 지켜주면 우리가 어떤 라인이든지 간에 지지랑 저항이 견고하게 여러 번 일어나면 그 라인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신뢰도가 업하게 되겠죠.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력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핸들링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서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꼬리 다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따라 붙어도 일정 부분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가 얘가 이만큼 빠져. 그럼 또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체크하고 또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서 3번이나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한 신뢰도는 커지죠. 그러면 아주 심플해졌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일정 부분 여기까지 못 먹더라도 한 이쯤에 수익을 가져오더라도 얘가 다시 빠졌어. 빠졌을 때 여기 지지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명확해졌죠. 손절 라인 여기다 걸어두고 매수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의 방향성대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 매물대가 저항받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여기서 매도 잡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타이밍을 기다려야지만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찍을 때도 꼬리를 달죠. 항상 이 타점이든 손절 라인이든 너무나 이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 조금 아니다 싶다, 잔파동이 흔들린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내가 당하게 됩니다. 이 세력들한테 농락을 당하게 되죠. 충분히 지켜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래서 이렇게 이만큼 빠졌다, 여기를 이번엔 지켜주지 못하고, 그럼 이 가격이 여기서 움직이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 이후에 얘가 다시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면 되고, 여기 아래로 빠지게 되면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되는지 체크하고 매도 잡아도 돼요. 단순히 이 돌파 매매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이 라인 돌파하자마자 매도 따라 붙었다가 한번 당하죠. 그러면 손절 쳤어. 근데 얘가 또 빠져. 그럼 또 여기 돌파할 때 매도 잡아. 근데 어때요? 여기서 쌍바닥 찍고 반등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름답게 올라가죠. 왜? 세력이 생각하는 여기 매집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얘네들 이제 개미 따라 붙어도 일정한 유동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의 생각을 이해를 할 때,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받는지 확인을 충분히 하고 나서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서 위험하게 매수 잡는 것보다 여기서 매수를 잡든 여기서 잡든, 이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이때까지는 또 다음 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이 구간만 잘 활용을 해도 어때요? 우리는 3일 내내 매수로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야, 세력 매집 끝났어. 이제 올라갈 거야. 근데 털어버리죠. 아, 이제 털었으니까, 아, 이거 다시 추세가 원래 매도였으니까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하고 매도 잡았다가 또 올리는데 털리죠. 그럼 이제는 다시 매수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매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가 좀 커. 이제는 진짜, 숏장 나온다 하면서 또 매도 잡죠. 근데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서 세력이 원하는 유동성 확보에서 일정 부분 수익 얻고, 이 장대 양봉 만들었으니까 또 개미들은 이런 데서 매수 따라 붙겠죠. 또 털어버리죠. 그렇게 개미들이 따라 붙는 지긋지긋한 과정을 3일씩 투자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쌍바닥 패턴 찍고 얘네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쌍바닥 패턴도 보시게 되면 굳이 여기서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서 쌍바닥이 찍혀도 되는데, 여기서도 개미들을 데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매집한 이 매물대 상단 라인을 그냥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려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겠죠. 근데 굳이 두 번이나 짧은 구간 안에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리를 달고 휩소죠. 휩소. 1시간 봉에서 휩소를 이만큼 주고 올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극도로 개미들과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인내심 있고 똑똑한 개미들은 이런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인내했다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숏을 잡고 싶어도 이런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숏을 잡는 거예요. 이 파동 다 먹지 못해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숏을 잡는 겁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긋는 모든 선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어떤 지금 추세, 채널, 제가 그어놓은 선, 피보나치 라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압박을 하면서 털어버리고 극도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기다림과 인내심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차트에서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차트 분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력들한테 우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차트 지표나 차트가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은 OBV라는 온발란스 볼륨이라는 거래량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온발란스 볼륨이라는 거래량 보조지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 세력들이든 개미들이든 많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가격을 팔게 되면 그게 뭡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물량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세력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량 보조지표 본인들이 쓰는 지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발란스 볼륨 보조지표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온발란스 볼륨 교육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온발란스 볼륨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겁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어때요? 횡보하고 있죠. 이 횡보하는 동안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이 에너지를 응축, 즉 매집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세력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온발란스 볼륨 거래량을 보게 되면 현재 제가 가운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이 보시게 되면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 이 가운데 라인을 깨지 않고 지금 어때요? 깨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이 라인만큼은, 이 매물대 라인만큼은 세력이 좀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형성이 되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을 보게 되면 횡보 기간 동안 일정 거래량, 즉 검정색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빠집니다. 온밸런스 볼륨이 지켜주다가 빠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한테 페이크예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다가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이 박스권, 이 횡보했던 박스권 하단에다가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일단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온밸런스 볼륨이 여기를 터치하면서 살짝 빠졌지만 어때요? 이 계속 지켜주던 가운데 검정색 라인을 돌파하게 되죠. 이렇게 돌파가 나오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때 지금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이거는 뭘 뜻합니까? 큰 거래량이 나왔다. 큰 매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어떻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내가 이거 온밸런스 볼륨이 아래쪽으로 무빙을 줬기 때문에 이 일부 개미들, 대다수 개미들이나 일부 개미들은 여기서 매수를 잡는 걸 극도로 꺼려할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본인의 유동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진입을 못했다. 그러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됩니까? 가운데 라인, 지지받는 구간, 이 구간을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는지 지지를 받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고, 그리고 박스 상단 세력이 횡보하는 거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 시점인데 그러고 나면 이 상단에서 이런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온밸런스 볼륨, 이 아까 세력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이 검정색 라인을 지켜주는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야, 세력들 양아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어때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것처럼 또 보였지만 뭐다? 일단 개미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이거는 이제 S&P 500 차트인데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S&P 500으로 봐도 한 0.5에서 0.7% 정도 상승한 캔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한번 개미를 털어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온밸런스 볼륨 보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어때요? 여기까지 세력이 매집한 데가 여기죠. 여기 라인에서 세력이 매집했던 여기 라인에서 높은 구간, 모아놓은 구간에서 매도세로 개미들을 털어낸 후에 결국 매집한 자리에서 상승 슈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거래량에서 판단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 큰 상승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까지 빠졌다가 얘가 올라왔지만 결국 처음에 세력이 횡보하고 매집한 라인, 여기가 뭡니까? 저항이 되죠. 고점에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면서 강한 매도가 나옵니다. 왜? 개미들을 다 매수로 꼬신 다음에 매도로 개미들을 청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큰 상승 이후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이 세력이 매집한 라인 저항을 받았죠. 큰 하락 추세 전환, 즉 세력이 의도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빠져놓고 급등을 시켜놓고 여기서 결국 세력이 매집한 자리에서 저항 후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아까랑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 있는 구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어떻다? 급격하게 매수세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차트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이 차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세력의 생각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세력의 흔적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세력의 흔적 하나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서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 보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중간에 휩소 구간이 있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다? 다른 개미들은 다 털리고 손실을 볼지언정 나는 뜨끈하게 푸근하게 세력 등에 타가지고 매수로도 먹고 매도로도 먹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는 것보다 긴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내가 차트를 보고 이런 분석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차트를 보고 이런 분석을 내가 할 수 있을 레벨이 되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오늘 매매 안 하면 어때? 내일 매매 안 하면 어때?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진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지금은 1시간 봉이긴 하지만 차트라는 게 뭐 24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세력들은 나랑 가기 싫어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 등에 올라타야 된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거는 뭐냐? 거래량에서 나온다. 거래량과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큰 가격 상승,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이나 큰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개미들 힘만으로는 이런 움직임 절대 못 만들어요. 이런 움직임을 개미들 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개미들 힘만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판단하는 그런 자리들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차트를 볼 때 저번에도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차트를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거래량을 무조건 봐야 되고, 그 거래량을 볼 수 있는 게 뭐다? 뭐 다양한 거래량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트아남 같은 경우는 온밸런스 볼륨을 좋아합니다. 저는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나 흔적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차트에 선을 긋고 대응을 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어놓은 선은요, 누구나 다 그을 수 있는 선이고, 그걸 세력들이 모를까요? 그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시세 조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시세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옆에 따라가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 기다림. 제가 어떤 보조지표든 어떤 차트 패턴이든 어떤 매매 기법이든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으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트아남이 얘기했던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차트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제가 왜 9월달, 7월달 작년 골드 매집하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솔라나 패턴도 있지만 왜 매집하라고 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초보분들한테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준에 맞게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말도 꼬이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전문 용어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력의 생각이라든지 세력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차트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레벨이 되고 인내심이 생기고 기다림이 있다면, 그분들은 시장에서 세력들을 등에 업고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누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은 좀 짧았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온발란스 볼륨 거래량 보조지표 활용 방법은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조만간 이 부분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든지 할 테니까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차트를 볼 때 너무 짧은 타임프레임만 보지 말고 긴 타임프레임에서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개인 트레이더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 마무리하고 잠시 후면 이제 미국 본장 열리니까 그 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